당신은 요즘 자주 피곤함을 느낍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어지러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럴 때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사실 이 속에는 혈관 건강이 숨어 있습니다. 혈관은 나무의 뿌리처럼 몸 전체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길인데 그 길이 조금이라도 좁아지면 몸은 바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피곤함, 두통, 어지럼증, 손발 저림 같은 증상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혈관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혈관이 막히는 과정이 조용히 그리고 아주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어제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조금씩 쌓여온 습관이 만든 결과입니다. 기름진 음식, 운동 부족, 그리고 혈압이나 혈당 관리 소홀 같은 것들이 혈관 속에 찌꺼기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느 순간 혈관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흔히 오해하는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비싼 약이나 특수한 보조제를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의학 연구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음식이 혈관 청소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마늘과 꿀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마늘은 특유의 알싸한 향과 맛 때문에 그냥 먹기에는 부담스럽지만 그 속에는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꿀은 단순히 달콤한 음식이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시너지처럼 혈관을 지켜주는 힘을 발휘합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마늘과 꿀이 어떻게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피곤하고 무거웠던 몸을 다시 가볍게 만들어주는지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의사도 놀랄 만큼의 근거와 실제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시게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마늘 한쪽이 가진 놀라운 힘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신은 식탁 위에서 흔히 보는 마늘을 단순히 양념이나 향을 내는 재료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조각 안에는 수많은 의학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마늘을 자르거나 으깨면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생기는데 이 알리신은 혈관을 넓혀주고 혈압을 낮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좁아져서 피가 잘 흐르지 않을 때 알리신이 도와 혈관벽을 부드럽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마늘은 예로부터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작용은 단순히 혈압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알리신은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을 줄여주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유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균형이 맞춰지면 혈관 속에 기름때처럼 끼는 플라크가 줄어들어 혈관이 건강해집니다. 또 마늘은 염증을 완화하고 항균 효과까지 있어서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동시에 도와줍니다. 하지만 마늘에 대한 재미있는 진실도 있습니다. 생마늘을 바로 씹어 먹을 때 가장 강력한 알리신이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열을 가하거나 오래 두면 알리신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위가 약한 분들은 속쓰림이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을 공복에 먹으면 좋다는 속설이 있지만 실제로는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환자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72세 남성 환자였는데 고혈압 약을 꾸준히 먹으면서도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아내가 매일 아침 생마늘을 잘게 다져서 밥에 살짝 섞어주기 시작한 뒤로 혈압 수치가 점점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약을 대체할 수는 없었지만 약의 효과를 보조하고 혈압 변동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사례였습니다. 학계에서도 마늘의 효능에 대해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효과가 제한적이고 사람마다 반응 차이가 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연구들은 장기간 꾸준히 섭취했을 때 분명한 혈압 개선과 혈관 건강 효과가 나타난다고 강조합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마늘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꾸준히 조금씩 섭취한다면 혈관 건강에 큰 보탬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늘은 작은 조각이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꿀과 만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는 다음 이야기를 통해 더 깊이 알게 되실 겁니다. 당신이 꿀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달콤함이 떠오를 것입니다. 아침 토스트 위에 바르는 달콤한 맛,
목이 칼칼할 때 한 숟갈 삼키는 부드러움. 그러나 꿀은 단순히 당분이 높은 음식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자연이 오랫동안 준비해둔 놀라운 약효가 숨어 있습니다. 꿀의 가장 큰 장점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같은 성분이 우리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해 줍니다. 활성산소는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인데 꿀은 마치 방패처럼 그 공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깨끗하게 유지되면 피가 원활하게 흐르고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같은 문제의 위험도 줄어듭니다. 또한 꿀은 항균 작용이 강력합니다. 옛날부터 상처가 났을 때 꿀을 발라 염증을 줄이고 회복을 돕던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 항균 효과는 혈관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도와 과도한 염증 반응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꿀은 혈관 염증을 줄여주고 결과적으로 혈액순환을 더 원활하게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꿀은 단순한 달달한 설탕 대체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설탕은 혈당을 빠르게 올려 혈관에 부담을 주지만 꿀은 그 안에 포함된 천연 미네랄과 효소 덕분에 혈당 상승이 비교적 완만합니다. 특히 아카시아 꿀, 밤꿀 같은 천연꿀은 가공 설탕과 전혀 다른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도 소량이라면 꿀을 통해 에너지를 얻고 혈관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 환자의 사례가 기억납니다. 66세 여성으로 늘 달콤한 것을 좋아해 과자를 끊기 어려워했습니다. 혈당이 높아 걱정이 많았지만 의사의 권유로 과자 대신 매일 저녁 작은 숟갈의 꿀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셨습니다. 몇 달 뒤 단 음식에 대한 갈망이 줄어들었고 혈당 수치 역시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손발이 차갑던 증상이 사라졌다고 기뻐했습니다. 이는 꿀이 단순히 혈당 조절뿐 아니라 혈액순환에도 좋은 영향을 준 사례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꿀의 효능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꿀도 결국 당인이 조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과량의 꿀은 분명히 혈당과 체중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히 그리고 꾸준히 사용한다면 꿀은 단순한 달콤함을 넘어 혈관과 면역을 동시에 지키는 자연의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마늘이 가진 힘과 꿀의 숨겨진 능력을 각각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우리 몸의 혈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다음에서 그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이제 마늘과 꿀이 각각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만나면 단순히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배가시키는 시너지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것이 의사들도 놀란 이유입니다. 먼저 마늘을 잘게 으깨면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발생합니다. 알리신은 혈관을 확장하고 혈압을 낮추며 혈액 속의 불필요한 찌꺼기를 줄여줍니다. 하지만 알리신은 불안정해서 금방 사라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때 꿀이 등장합니다. 꿀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과 효소들이 알리신의 효과를 더 오래 유지시키고 위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마늘을 꿀과 함께 섭취하면 속쓰림 같은 부작용이 줄어드는 동시에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또한 꿀의 달콤함은 마늘 특유의 매운맛과 쓴맛을 감싸줍니다. 마늘을 생으로 먹기 힘들어하는 분들도 꿀과 함께라면 훨씬 수월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전통 민간요법에서 마늘과 꿀을 함께 절여 마늘 꿀장아찌를 만들어 드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맛을 좋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효과를 오래 유지하고 부작용을 줄이는 지혜였던 것입니다. 이 조합이 혈관에 주는 영향은 단순히 한쪽의 기능을 더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마늘이 혈관 벽의 긴장을 풀어 혈액이 원활히 흐르게 하면 꿀은 그 혈관 벽을 보호하여 손상이 덜 일어나도록 돕습니다. 결과적으로 혈압은 안정되고 혈액은 더 깨끗해지며 혈관은 더욱 탄탄해집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자들은 이 조합을 천연혈관 청소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과학계에서 이 조합을 100%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효과가 제한적이고 단순한 식이요법으로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수많은 사례에서 실제로 혈압이 안정되거나 혈액순환이 좋아졌다는 보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의학적으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8세 남성 환자의 경험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수년간 고혈압으로 고생했지만 약만으로는 혈압 변동이 잦았습니다. 아내가 권유해 매일 저녁
잘게 다진 마늘 한쪽에 꿀을 섞어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혈압 수치가 조금씩 안정되었고 어지럼증이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약을 중단하지는 않았지만 생활 속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마늘과 꿀. 이 단순한 두 가지가 만나 혈관 건강을 지켜내는 힘. 이것은 단순한 민간 전승이 아니라 실제로도 의미 있는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 사례 속에서 그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차례입니다. 당신이 이해하기 쉽게 실제 환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 남성 김모 씨는 늘 피곤하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며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고혈압 약을 10년 넘게 복용했지만 혈압 수치가 들쭉날쭉했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어지럼증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가빠 일상생활이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남편의 건강을 위해 이것저것 시도하던 중 지인에게서 마늘과 꿀을 함께 먹으면 혈관이 깨끗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약에만 의존하기보다 생활 속에서 작은 변화를 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매일 저녁 식탁에 잘게 다진 생마늘을 작은 티스푼으로 떠서 꿀에 섞어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김 씨가 불평을 했습니다. 이 매운 걸 내가 어떻게 먹어? 그러나 꿀의 달콤함이 마늘의 매운맛을 중화시켜 먹는 것이 점차 수월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특별한 변화는 느껴지지 않았지만 한 달이 지나면서부터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덜 무겁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2달째에는 혈압 수치도 이전보다 일정해졌습니다. 물론 고혈압 약은 그대로 복용했지만 예전처럼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어지럼증이 줄어들자 그는 아내에게 요즘 몸이 좀 가벼워진 것 같아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사례는 의학 논문에 실린 실험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러나 진료실에서 자주 마주하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생활 속 작은 습관이 환자의 삶의 질을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환자가 동일한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뚜렷한 변화를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씨 같은 사례는 자연의 선물이 실제로 사람들의 건강에 의미 있는 차이를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의사로서 저는 항상 과학적 근거를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환자들의 생활 속 체험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의학적 연구가 미처 다 밝혀내지 못한 영역에서 생활 속 지혜가 놀라운 효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김 씨의 경험은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마늘과 꿀이라는 단순한 조합이 그의 혈관 건강을 돕고 나아가 삶의 활력을 되찾게 만든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변화는 당신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좋은 효과가 보고되는 한편 학계에서는 왜 여전히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걸까요? 다음에서는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늘과 꿀의 조합에 대해 이렇게 많은 긍정적인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연구 방법의 차이 때문입니다. 일부 연구는 소규모로 진행되어 통계적 신뢰도가 낮습니다. 예를 들어 30명 정도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마늘과 꿀 섭취 후 혈압 변화를 살펴본 결과 분명히 혈압이 낮아지는 효과가 관찰되었습니다. 그러나 표본이 작다 보니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개인차가 큽니다. 어떤 사람은 알리신 성분에 민감하게 반응해 혈압이 눈에 띄게 낮아지지만 다른 사람은 거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혈당 조절 능력이 좋은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이미 당뇨가 진행된 사람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가 일관되지 않고 서로 다른 결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현대의학에서는 여전히 표준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약물요법이나 생활습관 교정이 1차적인 방법으로 권고됩니다. 따라서 마늘과 꿀 같은 전통적 조합은 보조적 수단으로 분류될 뿐 주치료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의사들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늘과 꿀의 효과가 무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 발표된 연구들은 점점 더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항산화와 항염증 효과는 거의 모든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얼마나 먹어야, 얼마나 오래 지속해야 효과가 있다는 부분에서는 아직도 연구가 부족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늘과 꿀은 약을 대체하는 치료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면 혈관 건강에 분명히 보탬이 됩니다. 이는 과학적 근거와 환자 경험을 종합해 내린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마늘과 꿀은 고대 이집트, 인도 아유르베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전통 의학에서 수천 년 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학문적 논쟁이 아직 남아 있음에도 이렇게 오래 사용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일종의 경험적 증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진실은 균형에 있습니다. 무조건 맹신해서는 안 되지만 무조건 무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과학적 근거와 생활 속 체험이 만나는 지점에서 당신의 건강을 위한 지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마늘과 꿀을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바로 다음에서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마늘과 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있을까? 단순히 아무 때나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비율과 타이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비율입니다.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방법은 잘게 다진 생마늘 한쪽에 꿀 한 티스푼을 섞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마늘의 알리신이 꿀 속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위장에 주는 자극도 줄어듭니다. 하루에 1, 2회 정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효과를 빨리 보려고 욕심을 내서 마늘을 여러 쪽씩 드시는데 그렇게 하면 속이 쓰리거나 소화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타이밍입니다. 공복에 바로 먹으면 자극이 심할 수 있으니 가급적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보다는 저녁 식사 후 섭취했을 때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따뜻한 물과 함께 삼키면 목 넘김이 훨씬 수월하고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마늘을 미리 으깨서 꿀에 담가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매운맛이 줄어들고 알리신이 꿀 속에서 더 잘 섞입니다. 이렇게 만든 마늘 꿀절임을 냉장고에 보관해두면 매일 간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 방법으로 부담 없이 꾸준히 섭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매일 챙겨 먹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습관으로 만들라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 후 티스푼 하나로 꿀마늘을 삼키는 것을 치약자듯 당연한 일과로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 몸이 스스로 기억해서 챙기게 됩니다. 한 64세 여성 환자는 이 습관을 6개월간 지켜왔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매일 저녁 남편과 함께 작은 티스푼을 나누며 습관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혈압이 안정되었을 뿐 아니라 손발이 덜 차고 아침 기상 시 피로가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늘과 꿀은 약이 아니라 생활의 일부가 되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조합이 만능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고 약물 복용 여부나 기존 질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먹거나 의사와 상의 없이 시작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마늘과 꿀을 섭취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마늘과 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무리 몸에 좋다 해도 절대 과용하지 마세요. 먼저 마늘의 부작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늘은 강력한 알리신 성분 덕분에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위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속이 약한 분들이 생마늘을 많이 먹으면 속쓰림, 복통, 심한 경우 설사까지 겪을 수 있습니다. 또 마늘은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 이미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수술 전후에는 반드시 피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다음은 꿀의 부작용입니다. 꿀은 자연이 준 선물이지만 당분이 높은 음식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당뇨병 환자가 과다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오히려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 간혹 꿀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는데 가려움, 두드러기,
심하면 호흡곤란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마늘과 꿀을 함께 섭취할 때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공복에 많은 양을 섭취하면 위장 장애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 효과를 빨리 보겠다는 마음에 하루에 몇 숟갈씩 먹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오히려 해롭습니다. 혈압이 지나치게 떨어지거나 혈당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는 70세 남성이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를 동시에 앓고 있었는데 TV에서 마늘과 꿀이 혈관을 청소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 마늘 5쪽의 꿀을 듬뿍 섞어 드셨습니다. 한 달도 안 되어 속쓰림이 심해지고 혈당이 크게 올라 결국 응급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방법이 오히려 몸을 해치게 된 사례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적절한 양과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마늘 한 쪽, 꿀 한 티스푼 정도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복용 중인 약이나 가지고 있는 질환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혈액응고제, 혈압약,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마늘과 꿀은 혈관 건강을 지키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음식일 뿐입니다. 약이 아니기 때문에 무리한 기대나 과용은 피해야 합니다. 균형을 지켜야만 그 진정한 효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마늘과 꿀만으로도 좋지만 혈관을 보호하려면 함께 곁들이면 더 강력해지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그 보조식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늘과 꿀만으로도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되지만 함께 섭취하면 더 강력한 효과를 내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운동과 수면이 서로를 보완하듯 음식도 조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먼저 등 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연어, 꽁치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중 중성 지방을 낮추고 혈관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늘과 꿀이 혈압과 혈액순환을 돕는다면 오메가3는 혈관 벽 자체를 유연하고 튼튼하게 지켜줍니다. 실제로 65세 여성 환자가 매주 두세 번 생선을 섭취하면서 꿀마늘을 병행했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정적으로 개선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 같은 견과류에는 식물성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특히 호두에 들어있는 알파, 리놀렌산은 혈관 속 염증을 완화하고 혈압 조절에 기여합니다. 간식으로 한 줌의 견과류를 챙기면서 마늘과 꿀을 함께 섭취하면 혈관 보호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채소와 과일입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채소에는 칼륨이 많아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과, 베리류, 감귤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하여 항산화 효과를 강화합니다. 마늘과 꿀이 혈관을 청소한다면 채소와 과일은 혈관벽에 새로운 찌꺼기가 쌓이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올리브 오일을 곁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에서 강조되는 올리브 오일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늘을 올리브 오일에 살짝 절여 꿀과 함께 먹으면 맛과 효능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한 70대 부부는 매일 저녁 식탁에 혈관 지킴이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작은 접시에 꿀에 절인 마늘 한 조각, 구운 연어 한 토막, 견과류 한 줌, 그리고 시금치 나물 조금. 단순해 보이지만 이 식습관을 6개월 이어간 뒤 남편의 혈압과 아내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두 분 모두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훨씬 가볍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단일 음식보다 다양한 영양소가 어우러졌을 때 더 안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마늘과 꿀은 강력한 출발점이지만 여기에 생선, 견과류, 채소, 올리브 오일을 곁들인다면 혈관 건강은 훨씬 더 단단히 지켜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건강은 생활 습관 속에서 완성됩니다. 다음에서는 음식 외에 꼭 함께 지켜야 할 생활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늘과 꿀, 그리고 보조식품들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음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짜 건강은 생활 습관 속에서 완성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생활 습관이 잘못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첫째, 운동입니다.
혈관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며 피를 보내야 하는데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점점 탄력을 잃습니다. 단순히 걷기만 해도 혈관은 운동을 합니다. 매일 30분 정도 빠르게 걷는 습관만으로도 혈압이 낮아지고 혈관 속 노폐물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62세 남성 환자가 꿀마늘을 꾸준히 섭취하면서 매일 저녁 0보 걷기를 병행했는데 석 달 만에 혈압 수치가 안정되고 숨찬 증상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둘째, 수면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혈압이 오르고 혈관이 긴장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반대로 숙면을 취하면 혈관이 이완되고 손상이 회복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얕은 잠이 늘어나기 때문에 잠들기 전 TV나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올립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단순히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혈관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68세 여성 환자는 남편의 병간호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혈압이 오르곤 했는데 매일 아침 호흡 명상을 시작한 후 심리적 안정과 함께 혈압도 점차 내려갔습니다. 넷째,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 속 니코틴은 혈관을 좁히고 손상시킵니다. 술도 과하면 혈압을 올리고 간 건강을 해쳐 혈관에 이중 부담을 줍니다. 소주 한두 잔은 괜찮다는 말에 속아 매일 마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 혈관에는 큰 해가 됩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런 생활 습관 교정은 약물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효과를 냅니다. 실제 가이드라인에서는 식습관 플러스 운동, 플러스 면 플러스 스트레스 관리가 혈관 건강의 4대 기둥이라고 설명합니다. 마늘과 꿀은 여기에 힘을 보태는 든든한 조력자인 셈입니다. 결국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음식과 생활 습관을 함께 바꾸는 것입니다. 마늘과 꿀만 챙기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걷기와 숙면, 스트레스 관리까지 곁들이면 혈관 건강은 훨씬 더 단단히 지켜질 수 있습니다. 이제 잠시 눈을 돌려 왜 이런 지혜가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통 속에 숨어있는 이야기는 때로는 현대의학이 놓친 해답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마늘과 꿀의 조합은 사실 새로운 발견이 아닙니다.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여러 문화권에서 사용되어 온 오래된 지혜입니다. 이 사실 자체가 놀랍지 않습니까? 고대 이집트 파피루스 문헌에는 노동자들이 피로를 이겨내고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 마늘을 먹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피라미드를 지을 때 사용된 노동자들의 식단에도 마늘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늘을 더 쉽게 섭취하기 위해 꿀과 섞어 먹었다는 기록도 보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의학적 용어를 몰랐지만 경험으로 혈관과 체력이 좋아지는 것을 체감했던 것입니다. 인도의 아유르베다 의학에서는 마늘과 꿀을 혈액 정화제로 묘사했습니다. 피가 탁해지면 질병이 온다고 보았기 때문에 꿀마늘은 몸속 불순물을 씻어내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약으로 쓰였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에서도 예로부터 꿀에 마늘을 절여 먹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꿀에 재운 마늘은 약이 된다고 말하며 가을철에 담가두고 겨울 내내 드셨습니다. 단순히 맛을 내는 음식이 아니라 한겨울 추위와 피로, 혈압 상승을 막는 생활 지혜였던 것이지요. 흥미로운 점은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같은 방법이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마늘과 꿀 조합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실제로 체감할 만큼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의학적으로 모든 것이 완전히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방식이 전해졌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선생님, 옛날 사람들이 하던 방법을 믿어도 될까요?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과학이 아직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지혜는 무언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마늘과 꿀은 단순한 건강식품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남겨준 작은 유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그것을 다시 생활 속으로 가져온다면 혈관 건강뿐 아니라 삶 전체의 균형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어떻게 큰 변화를 만드는지 당신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점에 도착했습니다. 마늘과 꿀, 그리고 당신의 생활 속 작은 습관이 혈관 건강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저녁 식탁에서 작은 티스푼 하나에 담긴 꿀과 마늘 한 조각을 삼키는 순간을, 그 단순한 동작이 당신의 혈관 속에서 서서히 변화를 일으킵니다. 좁아졌던 혈관이 조금씩 넓어지고 피가 원활하게 흐르며 머리와 가슴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 몇 달 후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의 무거움이 줄고 계단을 오를 때도 한결 숨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드는 순간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보아왔습니다. 대부분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작지만 꾸준한 변화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마늘과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약이 아닙니다. 그러나 꾸준히 올바른 방법으로 생활 속에 녹여내면 혈관은 조금씩 깨끗해지고 몸은 다시 활력을 되찾습니다. 여기에 운동, 숙면, 스트레스 관리 같은 생활 습관이 더해지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당신이 지금 시작하는 작은 실천은 내일의 더 건강한 삶을 준비하는 씨앗이 됩니다. 저는 당신이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미 늦은 것은 아닙니다. 혈관은 회복할 수 있고 몸은 다시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행동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빛이 들어오는 아침,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책을 나서는 당신을 떠올려 보십시오. 손끝이 따뜻하고 숨이 편안하며 미소가 자연스럽게 지어지는 그 순간, 이것이 바로 오늘 당신이 내딛는 작은 실천이 만들어낼 미래의 모습입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